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프로젝트의 송근혁입니다. 오늘은 적극 창업을 권장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들 보면 폐업하는 영상도 많고 다들 창업하지 말아라, 창업하면 완전 망한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창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창업이라는 게 꼭 그렇게 지금 시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창업할 사람들은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은 장점을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의 전제는 폐업을 했을지라도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험입니다. 창업을 하고 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경험입니다. 이 창업을 경험해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예요. 창업이라는 것 자체, 그 창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익숙할 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처음 창업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야 영업이 유지가 되거나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업 신고하는 거, 부동산 계약하는 것부터 상권 분석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그리고 포장지 같은 것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대한 모든 것들까지 다 제가 결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었어요. 그런데 작은 창업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저 혼자서 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할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회사라는 건 이렇게 차려지는구나,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서 얻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다들 이만큼의 노력은 기본값으로 가져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 세상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분들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사업을 경험하는 거,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외에도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값어치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도 이제 제가 말할 장점도 다 이 경험에 포함되는 거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을 하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업이 처음엔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 오픈빨 받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도 오픈빨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실력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은 매출로 결과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매장에 장사가 안 될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긴요. 사장의 역량 문제지. 상권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디저트를 잘 못 만들거나 아니면 돈이 계속 쓸데없는 데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돈의 흐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출 관리를 못하던가, 아니면 뭐 고객 응대를 잘 못한다던가, 아니 사람들과 대화를 좀 잘 못한다던가, 원래 사람 자체가 철저하지 못하고 워낙 손이 느려서 고객들이 답답하게 느낀다던가, 뭐 이런 엄청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누구의 문제다? 바로 나의 문제다. 근데 이게 엄청 큰 문제라고 다가오기보다 개선해야 될 문제로 계속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걸 개선해볼까? 저걸 개선해볼까? 이걸 더해볼까? 저걸 더해볼까? 그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갖춰볼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작은 사업 1인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게 주어질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더 피부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TV에 뉴스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또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오늘 무슨 일 있나?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상승하지?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오르지? 전기세가 많이 오르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돼요. 이건 제 생계와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왜 물가가 상승했는지,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이슈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자연스럽게 민감하게 또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창업을 하면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창업을 만약에 실패했을 때 1인 창업을 했어도 자신이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얻을 것이 없냐? 아니에요. 분명히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가 한번 사업을 실패를 해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선은 이전과 다른 나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우선 사업을 한번 해봤잖아요. 내가 사장이 돼봤다고. 그러면 사장의 시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이 회사에는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나는 지금 큰 틀 안에서 어떤 포지션이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장은 제일 위에서 모든 일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조직에 들어가도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필요한 위치 또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판단이 엄청 빨라집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확실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단 더 수월한 사회생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니즈를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나의 오너인 사장부터 직장 상사부터 또는 나와 거래하는 업체든지 아니면 내가 응대하는 고객님이라든지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고객들의 니즈를 좀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사장인 시절에 손님과 응대하는 능력을 우선 갖췄고 장사를 조금 오래 하신 분이라면 손님이 어떤 눈초리 하나만 이렇게 딱 해도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항상 곤두세우고 쳐다보고 있던 그런 것들이 습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성도 올라가고 내가 가진 능력도 향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눈치가 좀 빨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니즈를 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남들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 좀 원활한 관계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죠. 남들이 시키지 않았어도 이 일을 하면 사장이 좋아하겠구나, 이게 채워지면 되겠구나, 또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시야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빨리 파악하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승진의 기회도 더 잘 주어지겠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져요. 왜냐? 사장일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됐거든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부터 정말 쉬운 사소한 일들까지 전부 다 내가 해결해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내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자영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내가 다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능력치가 이만큼 올라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나는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회사로 돌아가서 나에게 내가 감당할 만한 일만 준단 말이에요, 회사에는. 그러면 그 일들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 회사로 돌아가면 자영업을 할 때보다는 일이 단순해지고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회사 일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회사 일이 자영업보다 낮은 레벨에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자영업보다는 훨씬 단순하고 더 안정화되어 있고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일해야 될 것을 회사에서는 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게 있다가 이렇게 단순한 업무 또는 회사의 그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내 마음에 대한 스트레스나 업무에 대한 그 업무 강도가 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작은 사업을 했어도 그 작은 사업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단계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나 자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요. 회사에서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자영업에서 성공을 하면 훨씬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는 내가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그 맥시멈이 있어요. 최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까지는 받을 수 있어도 보너스까지는 받을 수 있어도 내 월급 자체를 바로바로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승진을 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찰 때까지는 또 계속 그 연봉을 받으면서 다녀야 돼요.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만약 성과가 나면 그 성과에 대해서 내가 다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성공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때문에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도 성장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도 쉽사리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래요.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아내는 그냥 접어라 라고 말할 때 저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숨어있는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해보기 전까지는 나는 문을 못 닫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을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그리고 폐업을 했을 때도 내가 챙겨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